오늘 아침 당신이 마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왜 올랐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다음 달 갱신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왜 떨어지지 않는지 의아해 하신 적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서울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향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경고장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라고 배웠는데 왜 미국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낼까요? 그리고 이 경고장이 어떻게 2026년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나비 효과를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경제의 연결고리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2026년 1월 직장인 김대리님은 최근 뉴스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그저 수출 기업들이 좀 힘들겠구나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고 당황합니다.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통보였죠. 김대리님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먼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 옐로 카드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심하게 하면은 심판이 경고를 주듯 미국은 자기네 나라와 무역을 하는 상대국들을 감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너희 나라 물건을 우리한테 너무 많이 팔아서 이득을 보는데 혹시 환율을 조작해서 가격을 낮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거죠. 이 감시 리스트에 오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첫째,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을 것. 셋째, 달러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환율에 개입할 것. 한국은 여기서 무엇에 걸렸을까요?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무려 5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준치인 15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죠.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였고 AI 붐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까지 미국으로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언제나 성공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달러 많이 벌었잖아. 그럼 시장 원리대로라면 너희 돈 가치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달러가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면 달러는 흔해지고 원화는 귀해져서 환율이 내려가야 합니다. 즉 원화가 비싸져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달러에 이 400원대를 넘나드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수출 기업들 도와주려고 일부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사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일명 서학개미 투자를 위해 달러를 다시 사서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안 떨어지는 구조적 이유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평소라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를 때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환율을 진정시킵니다. 이걸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시 리스트에 오른 상태에서 달러를 팔면 미국은 거봐, 너희 환율 조작하네라며 더 강력한 제재인 환율 조작국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환율이 1,450원을 뚫고 올라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방어막이 뚫린 셈이죠. 자, 그럼 이 거시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당신의 대출이자와 장바구니 물가를 공격하는지 3단계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수입 물가의 상승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휘발유, 빵을 만드는 밀가루, 스마트폰 부품까지 한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과거 2022년 환율 급등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짜장면 값부터 전기요금까지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올랐습니다. 2026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방어가 어려워진 틈을 타 환율이 고공행진하면 당신이 마트에서 집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발 인플레이션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앉아서 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의 실종입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여기서 폭발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금리를 내려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영업자도 영끌족도 모두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미친 듯이 오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진퇴양난. 미국 연준 FED 금리를 천천히 내리거나 동결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돌아옵니다. 곧
금리가 내리겠지 하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김 대리님의 희망은 2026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은행차의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거나 환율 리스크를 반영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기업의 투자 위축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겁을 먹습니다.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섣불리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을까요?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과거 환율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대출 전략의 수정입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변동금리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higher for longer,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를 가계부에 대입해야 합니다. 둘째,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할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훌륭한 방어막이 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환전을 해두거나 외화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팁이 될 수 있죠. 셋째, 물가 상승에 대비한 소비 통제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우리 식탁을 덮칩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환율 효과로 인해 국내 주유소 가격은 더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족쇄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막연한 공포 대신 구체적인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 대리님은 이제 뉴스에서 환율 소식이 들리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리와 장바구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550억 달러 흑자라는 성적표 뒤에 숨겨진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세 조정을 계속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인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거 2019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경제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무역 흑자 폭이 지금처럼 압도적이지 않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미국의 정책 한마디에 우리 경제가 더 크게 출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의 날씨를 서울의 날씨만큼이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여행 갈 때나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체력이고 내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기억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방어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환율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나 자산 배분은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제 은행 앱을 켜서 환율 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다르게 보인다면 오늘 영상의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트에 가서 수입 과일 가격을 볼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2026년 1월 17일 오늘의 환율이 당신의 1년 뒤 자산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불안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면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달러 예금을 생각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변수를 계산식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경제의 신호를 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부가 모여 더 튼튼한 경제적 방어막을 만듭니다. 퇴근길 혹은 잠들기 전 경제 뉴스를 보며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야기니까요. 미국 재무부의 경고장,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비의 신호탄으로 삼으십시오. 경제의 드라이브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2026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세요.